자, 지금 이 어셈블리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데이터 평면과 축을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데이터 평면과 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립을 한번 해보겠는데, 여기서 샤프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03 샤프트, 03으로 시작하는 이 샤프트를 가져와서 여기서 보면 3D 드래그가 보이죠. 그래서 3D 드래그를 이용해서 틸팅을 시켜볼 수도 있고, 특정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D 드래그의 중간에 보면 볼 형태가 있는데, 이 볼을 선택하면 마음대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하는데, 이 샤프트에 있는 제일 중앙에 있는 메인 축과 여기 있는 센터라고 되어 있는 이 축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샤프트는 그 자리에서 회전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프론트와 그 다음에 프론트 퍼스트가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데이터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축 자체는 회전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 3D 드래그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축을 일치를 시킬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제품 자체가 회전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플레이스먼트에 가서 축이 회전한다라고 가정 허용을 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3D 드래그가 다시 또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축에 대한 조립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에서 이제 그래픽 상태에서 축만 보이게 하고 데이터 평면을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피스톤 아세이를 가지고 오겠는데, 피스톤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4개가 뜹니다. 그래서 03으로 된 것들만 사용할 건데, 첫 번째 있는 것은 어셈블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피스톤 어셈블리를 가져옵니다. 피스톤 어셈블리가 지금 샤프트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면 조립이 약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동할 때 보면 여기에 센터라고 되어 있는 어셈블리 축이 있는데, 그 축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3D 드래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3D 드래그를 잠깐 숨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센터와 퍼스트 축을 일치를 시키고요. 작업을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머지 부분에도 동일하게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 트리에서 피스톤 어셈블리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핏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셈블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조립 조건이 보이는데, 거기 조립 조건을 선택을 하고 애들을 눌러서 나머지 축들을 선택을 하면 바로 조립이 다 끝나도록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축을 끄고 데이터 평면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커넥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두 번째에 커넥팅 로드라고 되어 있는 어셈블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져옵니다. 자, 조립 조건이 약간 중요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로드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 평면이 있고요. 이거와 여기 있는 프론트 퍼스트 데이터 평면을 일치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원통면, 그 다음에 여기 샤프트의 원통면을 일치를 시키고, 또 여기에 원통면과 여기 원통면을 일치를 시키면 조립이 끝납니다. 아까는 리핏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트리에 있는 이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고 카피와 페이스트를 통해서 첫 번째 참조, 두 번째 참조, 세 번째 참조를 선택하면 끝납니다. 이제는 페이스트만 눌러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원통, 원통 끝났고, 또 페이스트를 해서 원통, 원통, 원통을 선택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끝났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화면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제 사각형이 있죠.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서 이 자유도, 그러니까 DOF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래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드래그 컴포넌트 선택하고 샤프트 선택해 위에 돌려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크랭크 샤프트에서 에디트 데피니션을 누르고, 여기 가보면 지금은 일반적인 조립 조건으로 컨시스턴트 이런 걸로 되어 있죠. 여기 가보면 일치, 그 다음에 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 자체를 조인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인트를 주어도 되지만 DOF가 있는 상태에서 조인트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거 자체가 바로 핀 조인트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커니즘을 넘어가 보면
여기 보면 이런 아이콘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서브 모터를 달아보겠는데 서브 모터를 선택을 하고 프로파일을 예를 들어서 필라스트로 바꾸고 뭐 일반적인 속도를 주어도 되겠지만 코사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해진 거 이렇게 반복하겠죠. 그래서 그냥 한 270도 정도인데 이거를 한 2.5초에 반복을 해라 라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자, 되었죠? 자, 그럼 오케이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자,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인터벌을 한 0.05초로 해서 러닝을 시키면 이런 형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백을 눌러봅니다. 플레이백을 누르는데 그 전에 그냥 플레이백을 눌러서 플레이를 시키면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근데 또 뭘 해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매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저를 해보는데 다양한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매저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기본이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있는 하나의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 그 버텍스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새로운 매저와 여기는 리절트를 같이 선택을 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이러한 그래프가 생성되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럼 이 창을 닫아버리고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플레이를 시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속도를 좀 올리고 플레이를 시키면 모양과 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인벨롭을 선택을 하면 인벨롭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를 레벨 자체를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최대한 높이면 당연히 데이터도 커지고 그 다음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이걸 한번 해서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 모델 자체가 움직인 그 최대한 영역을 한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인벨러블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너무 올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당하게 좀 트라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